두 번째 땅과 관련된 스토리는 같은 테마인데 저거들로 쉽고 안전하게 하는 토지 투자에서 나는 오를 땅만 산다.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게 그 어떤 땅을 사놓고 그 땅이 오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를 것이 확정된 땅을 사서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옥탑방 보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 그 필명의 김종율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점포개발팀 이런 데서 실전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모든 부동산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쫙 끼고 있을 필요도 없다.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토지 투자가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는 한 2, 3년 동안에 10년간 오를 부동산 가격의 80%가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가파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만 내가 먹으면 되지 바닥부터 맨 위에까지 먹으려고 생각하면 너무 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시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리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별로 상승폭이 다 다르고 그래서 현명한 타이밍에 오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급등하기 직전에 땅을 사면 된다. 그래서 저기 투자 시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지 투자란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토지 투자란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뭐일 것 같아요? 토지 투자 정의요. 개발될 땅을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될 땅이 사는 것이다. 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의 시가지가 될 땅. 다시 말하면 나중에 개발될 땅을 사는 것을 토지 투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발될 땅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거 보고 땅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잘못 투자돼가지고 오랫동안 보존될 땅에들 사놓고 오르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개발이 확정된 데다가 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저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개발되는지 뉴스를 딱 접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어디가 개발될지를 지도를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 방법은 뒤에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뉴스 중에서 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뭔 협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투자해도 하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토지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서 투자에 들어가지 말고 이 투자가 확실하게 진행될 거로 확정되는 순간에 들어가라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첫 번째 토지 보상이 확정되거나 이루어진 시점 플러스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시점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져 있는 시점이 그 지역의 개발이 확정된 시점이고 그때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실현 조건은 간단히 얘기하면 행정계획이 입안이 되고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된 시점이 개발 사업의 실현이 되는 조건이다. 네,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건 늦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아냐?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지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공모 제의를 하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이게 시행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시행자들이 좋은 안을 입안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개발은 항상 세 개가 삼박자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택지개발지구가 선정이 돼서 개발이 발표가 됐다고 하면 뒤에 잘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같이 병행되는 게 교통과 산업단지가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데가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를 했다가 중간에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교통과 산업단지는 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진행 그냥 되기 때문에 만약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그 부분에 가서 싼 가격에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언제 투자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 호재가 발표된 시점에 투자 시기를 찾으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시점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한 1, 2년 전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것보다 한 2, 3년 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개발 호재 실현되기 3, 5년 전이 투자의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알아야 저거 언제 되는데 찾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고급 정보가 아닌 게 네. 평범한 정보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오면서.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주도자에 따라서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것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빈수레가 요량하다고 시끄럽긴 한데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게 이게 공공 주도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는 정반대로 잘 원하는서가 안 되는데 조용하게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투자하면 더 이득이 될지는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불능지를 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개발 불능지라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중에서 보전 임지, 공인용 산지,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보전 관리 지역, 보전 녹지 지역 그런 보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비오톱 1등급, 완충 녹지 이런 데들은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앞에 전철이 들어오더라도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는 유형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어디가 개발된지라고 될지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은 그 농지가 좀 좋다고 그래요. 농지가 왜 좋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이 쌀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농지를 많이 장려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한계 농지들 그런 데들을 투자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과 그 아닌 땅들은 저기 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투자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 아까 얘기했죠. 그 확정된 그 점선 안쪽에 있는 땅들 이거를 사면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그 주변을 눈여겨봐라. 얘기입니다. 그곳을 사지 말고.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잘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개발지 주변에 계획관리 지역이 투자 1순위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그널이 있는데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거기가 이제 기반 시설이 그 주변으로 이제 파지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개발지랑 연관돼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관 정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머지않아 용도 지역 상향이 될 시그널이다. 또는 규제가 완화될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 관련해서는 보존 녹지 지역은 개발이 어렵지만 생산 녹지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기존 도시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역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것 같이 보이는 곳인데 이것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되냐면 시홈페이지에 도시 기본 계획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기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도 된다. 이건 임시로 어떤 개발되기 전에 잠시 묶어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는 조금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분의 얘기는 2번 타자가 될 토지를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데가 개발 발표가 나면 걔네들이 1번 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걔는 오르고 우리는 정보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걔를 사지 말고 걔가 개발됐다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생각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입 시점에는 이제 2번 타자로 매입이 되지만 1번 타자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자기가 1번 타자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발이 착공한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소요가 돼서 완공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2번 타자를 매입한 시점은 1번 타자가 완공되기 한 4년쯤 전에 2번 타자를 매입해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2번 타사 대상지가 개발이 안 되거나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돈이 묶이잖아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얘기는 1번 타자가 끝나서 자기가 2번 타자가 이제 1번 타자로 되는 순간 개발이 되든 안 되든 땅값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2번 타자의 순서는 반드시 오고 1번 타자 개발이 끝났을 경우로부터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번 타자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4년 전이라는 거죠. 네. 2024년이면 2000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쯤에 이제 1번 타자 막 홍보도 하고 막 광고를 하고 막 이럴 때 1번 타자를 사는 게 아니라 2번 타자를 사고 있으면 3, 4년쯤 후에 1번 타자 개발이 끝날 때쯤은 내 땅값이 많이 올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독이 폐쇄된다는 거네. 그럼 고독이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고덕이 발전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커질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디를 살 거냐 그 넓은 땅을 다 살 수는 아무 때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을 살 때 첫 번째는 이제 빌라 용지인데 빌라 용지는 아시다시피 그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건데 요게 그 용도 지역 고려해 보면 60평에서 80평일 때가 빌라 건축이 가장 효율적인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것보다 작으면 복도나 이런 걸 뺐을 때 효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면 다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효율만큼. 그래서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르게 다세대 주택은 옆하고 1.5m 유격을 둬야 되는데 다가구는 50cm만 유격을 둬도 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다가구는 한 50평 정도만 하더라도 효율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런 정도 사이즈까지 사도 괜찮다. 다만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랑 접한 땅의 길이가 좀 길거나 아니면 코너에 있거나 이런 땅들이 좀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지 관련해서 단독주택지는 구도심지는 이제 일반 주거주택이 술 팔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러 용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좋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그 협의 양도인 택지를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사두면 나중에 단독주택이 다 개발되게 되면은 집가가 오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도시하고 신도시 외부인데 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단독주택이나 점포 경영용지에 대해서 층수나 가구수까지 다 제한을 두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신도시 안에 원룸을 지어서는 이게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도시 안에 원룸 공급이 안 되는데 신도시 인접한 곳에 땅을 사가지고 하면 거기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고 신도시에 없는 원룸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예정지 인근에 어떤 개발 제한 구역내에 있는 취락지구 같은 데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막 건축되고 이럴 때는 근로자 식당을 쓰고 나중에 끝나면은 이제 땅값 오르니까 좋고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그 택지 개발 지구는 다 개발 제한 구역에 조성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던 땅을 구입해서 5년간 거주하면은 나중에 이것을 상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가 상승을 또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근데 도로 개설 후에 나중에 개발되면 완충 녹지가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맹지가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땅을 구입할 거냐라고 할 때 최근에는 이제 그 도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로 되는 겁니다. 신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여기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뭐 이런 도시 기반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투자에 괜찮은 그 개발 대상지로서 우리가 보고 투자하면 되겠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개발지가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엄청 많이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이해한 다음에 그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 또는 시가지와 시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개발 가능한 토지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 방식 저거는 뭐 당연히 알다시피 수용 방식보다는 한지 방식이 더 이익이 된다는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이 가시화된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상가를 구입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입주자들이 다 이주를 하니까 상권이 죽지만 뭐 그때까지는 뭐 근로자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활용을 하고 버티면 그 다음에 상권이 새로 형성되면은 가치가 이제 매우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사도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용도라고 얘기하는데 스타벅스는 뭐 수수료 매장 1억 배출 시에 한 15% 정도의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도나 입점을 타겟을 가지고 상가를 토지를 사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경매로 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입했을 때는 건축 허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러더라. 기존에 허가가 나온 땅은 이게 이제 2년 동안 시설을 해야지 때문에. 그래서 또 이미 허가가 돼서 착공이 들어갔다면 그걸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취소해달라고 또 뭐 부탁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자연 공원하고 도시자원 공원 구역하고 저 차이 아세요? 공원하고 구역하고 차이가 글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차이. 저기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공원. 구역은 해도 될까요? 용도구역이 저게 두 개가 있는데 저게 도시자원 자연공원 구역은 이게 용도구역 같은 건데 쟤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이게 이제 이미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풀릴 가능성이 없고 보상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고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저번에 왜 우리 그 법에서 일벌제로 2020년 6월 30일이 되면은 그 안에 정부에서 개발을 못하면 풀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는 게 저 도시자원공원이라는 놈이기 때문에 쟤는 오히려 타겟팅을 해서 뭐 투자를 해도 메리트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서 도시자연공원인 곳은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구역 들어가는 시간에 항상 머리 아프죠 보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공부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용도구역별 이건 뭐 잘 아시는 것들인데 이거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쭉 보면은 저기 이제 무슨 보전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그런 땅들을 사서 개발이 확정된 옆에 땅은 언젠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옆에 땅을 아까 얘기했던 그 좋은 시점, 약 한 4년 전 시점에 사면 그 폭등하는 그 직전에 사서 약간 오른 상태로 사지만 처음부터 산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큰 이익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를 땅만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토지는 굉장히 어렵고 뭐 정보 고급 정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식을 깨고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